카타르 월드컵 참 개최할 때부터 말도 많고 또 시끌시끌했던 대회였죠. 일단 뭐 스포츠 브랜드 하면은 이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실제로 여러분 아디다스는 우리는 다 강팀들은 이 줄무늬 입고 뛰어 이런 논리였습니다. 이걸 보다 못한 나이키가 드디어 이 시장이 띄워집니다. 나이키 제가 봐선 나이키가 아디다스에 승리한 걸로 보입니다. 에콰도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국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이 업체는 이제 조금 기존의 업체와는 좀 다른 안녕하세요. 블랙팬TV의 송창섭입니다. 여러분 요즘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막이 올랐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참 개최할 때부터 말도 많고 또 시끌시끌했던 대회였죠. 일단 뭐 중동이라는 곳에서 이 월드컵이 열린다는 게 처음이었고 그 개최권을 따내는 과정에 있어서 뭐 카타르가 피파 집행위원회에게 뭐 로비를 했다 뭐 이런 이제 루머도 있었고요. 보통 이제 월드컵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 나라들의 시즌이 끝나고 봄에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름 요때 이제 열리는 비시즌 기간에 열리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도저히 중동에서는 여름에 월드컵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뭐 엄청난 살인적인 더위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겨울에 이제 월드컵을 열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은 이제 빅리그들이 중간에 시즌을 중단하고 월드컵을 치러야 됐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동에서 열리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더운 아무리 겨울이라고 해도 이 더운 나라에서 이 월드컵을 치를 수 있을까? 물론 카타르 정부에서는 밑에서 시원한 바람을 나오게 하겠다는 등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이제 마련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이제 직접 참가했던 우리 응원단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선선하답니다. 뭐 이게 여기 중동에서 뛰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선선한 날씨에서 약간 어쩔 때 보면은 좀 얇은 뭐 점퍼 같은 걸 갖고 가야 할 정도로 안에 굉장히 쾌적한 느낌이었다고 하네요. 그런 면에서 카타르 정부가 이런 어떤 일반인들의 어떤 걱정을 불식시켜서 여러 노력을 했는데 뭐 아무래도 에어컨을 그렇게 엄청나게 틀어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환경 오염 또 이제 그게 어쨌든 다 이제 화석 연료를 이제 태워서 그 전기를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에어컨을 가동하는 거다 보니까 또 환경 오염 문제도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월드컵 관련해서 요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월드컵은 세계 최대 이벤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또 여러 기업들마다 이 월드컵을 이용해서 자사의 브랜드를 홍보하려고 열을 올립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제 스포츠 브랜드들인데 스포츠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월드컵 참가국의 유니폼, 이제 저지라고 하죠. 이 저지의 이 마크, 이걸 과연 다르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스포츠 브랜드 하면은 이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이 양대 산맥인데 이 양대 브랜드가 과연 어느 쪽이 브랜드를 더 많이 달고 선수들이 뛰냐 이것도 좀 볼만한 게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디다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4년마다 매출이 변동이 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매출이 굉장히 뛴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월드컵에서 이 스포츠 브랜드가 차지하는 이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선수들이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홍보가 되면서 그런 판단을 두고요. 여러분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요? 제가 봐선 나이키가 아디다스에 승리한 걸로 보입니다. 현재 이제 32개국 이제 스포츠 저지를 쭉 제가 이제 봤더니 나이키를 이 마크를 달고 뛰는 국가가 13개 나라입니다. 13개 나라 유니폼에 나이키 협찬을 했고 어디냐면요 여러분 일단 개최국인 카타르
그다음에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프랑스, 크로아티아, 잉글랜드, 네덜란드,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 캐나다, 포르투갈, 미국, 그다음에 호주, 이렇게 13개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디다스, 경쟁 라이벌인 아디다스는 어딜까요? 7개 나라입니다. 독일, 벨기에, 스페인, 아르헨티나, 일본, 멕시코, 웨일스, 이렇게 이제 7나라고요. 아디다스하고 뿌리가 같은 퓨마는 6개 나라입니다. 세르비아, 스위스, 그다음에 우루과이, 가나, 모로코, 세네갈, 이렇게가 이제 퓨마를 달고 뛰고 있고요. 이들 3개 브랜드가 사실상 거의 다 협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이제 군소 브랜드인데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험멜. 이 험멜은 여러분 독일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덴마크 자국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에콰도르는 여러분 마라톤 스포츠라는 좀 다소 좀 생소한 처음 들어본 업체인데 이것도 역시 에콰도르의 본사를 두고 있는 자국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마지드라는 업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란 스포츠 브랜드인데 이 마지드는 역시 이란 자국 국가대표 이란 선수들의 유니폼을 협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이탈리아 스포츠 브랜드 카파라고 여러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이 카파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이탈리 선수단에다 많이 이제 제공을 했는데 요번에는 북아프리카 축구 강국 튀니지에다가 유니폼을 협찬하고 있고요. 미국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는 코스타리카 선수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카메룬 선수단 요즘 재밌는데 카메룬 선수단은 원올 스포츠라는 브랜드 마크를 달고 뛰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제 조금 기존의 업체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요새 태국 방콕에 본사를 둔 태국 스포츠 브랜드인데요. 원올 스포츠는 전통적인 이제 스포츠 브랜드는 아닙니다. 이커머스를 기반으로 둔 이제 스포츠 브랜드인데 신생업체입니다. 그동안 이제 자동차 경주 같은 이런 곳에서만 스폰을 많이 했는데 스폰서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이 업체는 이제 기존의 업체들은 이제 샵이 있어서 고객이 가서 물건을 고르는 거라면 이 업체는 그 샵이 없이 온라인에서 모든 것을 주문해서 고객이 주문한 제품을 빠르게 포장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그러니까 픽앤팩 이 전략으로 굉장히 성공을 거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선택만 하면 픽하면 바로 곧장 고객의 집 앞까지 배달해 준다라는 이런 나름대로의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제 굉장히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역시 관심은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대결인데요. 원래 축구에서만큼은 여러분 아디다스가 선두권이었습니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선 참가국의 3분의 1가 다 아디다스 이 마크를 달고 뛰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974년 독일 월드컵에선 그때는 16개 팀 중에 참가국이 16개 팀이었습니다. 16개 팀 중에 무려 9개 팀이 아디다스 브랜드를 달고 달았습니다. 거의 뭐 아디다스가 동무대였다고 할 수 있죠. 이걸 보다 못한 나이키가 드디어 이 시장에 뛰어듭니다. 나이키가 이 시장에 뛰어든 것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문부터인데요. 이때 참가국 5개 팀에 협찬하면서 본격적으로 아디다스와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아디다스는 이런 논리였어요. 전통의 이제 자기네 여기 보면 이제 3개 줄무늬, 요 3개 줄무늬 유니폼 입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들 강팀이 될 수 없어. 우리는 다 강팀들은 이 줄무늬 입고 뛰어. 이런 논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어떤 논리를 이제 아디다스가 피우느냐. 우리는 질보다 양이야. 팀 수는 7개 수로 뭐 나이키보다 적지만 우리 봐라. 아르헨티나, 스페인, 벨기에, 독일 다 우승 후보들이 우리 브랜드를 달고 뛰고 있어. 이렇게 자랑합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논리를 피우고 있는데, 뭐 안타깝게도, 이번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아르헨티나 조별 예선 1차전에서 사우디한테 졌죠. 독일, 마찬가지로 조별 예선 1차전에 일본에게 패했습니다. 다 두 나라 다, 전반에 먼저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역전, 골을 헌납하면서 패했습니다. 아디다스는
또 이런 논리입니다. 자사가 후원하는 7개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6개 나라가 다 피파 랭킹 20위 안에 들어간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원하는 업체들이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참고로 일본은 24위였습니다. 우승 후보에게 우리는 이제 공급한다. 이 논리는 나이키는 마찬가지입니다. 나이키도 여러분 전혀 뒤지지 않고 있고요. 나이키는 잘하는 나라도 있고 또 중간 나라, 못한 나라 다 골고루 많이 협찬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업체를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질, 프랑스, 잉글랜드, 네덜란드 정도일 수 있고요. 가리지 않고 협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팀도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도 빨간색 나이키 유니폼, 이 나이키 저지를 입고 부착하고 마크를 달고 뛰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이번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우승하느냐, 이것은 그 나라 국민들도 또 전 세계 축구팬들도 관심이 있는 거지만 이 나라 유니폼에 어떤 마크가 달고 있냐, 이 스포츠 브랜드마다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대목입니다. 블랙핑 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